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좀 일이 풀린다 싶으면 일이 다시 꼬여버리거나 이제 좀 돈이 모이려고 하면 큰돈 나갈 일들이 생기거나 이제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누군가 아프거나 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면 어김없이 이런저런 불행들이 찾아들곤 하였답니다. 나는 번번이 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 하고 나름 공부를 해보니 똑같은 패턴의 불행들이 계속 이어지는 데는 제가 가진 무의식적 가치관과 습관 그리고 제가 알게 모르게 쭉 지어온 카르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같은 패턴으로 굴러가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않는 한 저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서도 똑같은 어려움과 불행들을 겪으며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겪고 있는 불행으로도 숨이 막히고 힘겨운데 계속 행복하지 않은 삶이 반복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일은 같은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는 채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런지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당장에는 위안이 될 수 있겠지만 닥쳐오는 불행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좌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병이 들었지만 치료법을 알지 못한다면 나을 거라는 희망만을 가지고서는 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병세는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카르마에 따라 똑같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똑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똑같은 불행들을 만들어내는 운명의 속박에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의 카르마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카르마를 바꿀 수 있을까요? 흔히 선업을 쌓으면 우리는 미래에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현재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만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다름 아닌 우리의 무의식에서 저장된 기억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도 우리의 기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서 자신의 습관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부정적 기억들이 많다면 변화의 노력들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마이클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를 싫어했고 그도 그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계약건이 성사될 쯤이면 꼭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곤 하였습니다. 마이클은 나날이 짜증이 늘어났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일부러라도 밝은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도 내밀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준다는 음악도 들어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해준다는 명상도 해보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좀 괜찮아졌다 싶어도 어느 순간 짜증내고 화를 내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곤 하였습니다. 마이클은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보다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한 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현자는 마이클의 상황을 듣고 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기억의 다발 속에 손과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도 행동은 기억들과 다르게 하려고 하니 행동이 더 어색해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이 다발이라고요? 저는 나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마이클은 현자의 말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자가 마이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쁜 기억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을 하지 않는 셈이죠. 나쁜 기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당신이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억들이 당신에게 무척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으로부터 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현자는 마이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별로 행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것조차 싫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모두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들로 인해 부정적 기운이 당신을 휩싸고 있습니다. 현재의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해도 당신의 무의식은 부정적 기억들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 안에 나쁜 기억들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불운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현자의 말에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의 머릿속으로 어린 유년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일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저의 무의식은 다 기억을 하고 있었군요. 마이클의 말에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컴퓨터처럼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대부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양은 실로 놀라울 정도죠.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어릴 적 먹었던 음식이 혀 끝에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맛을 무의식적으로 찾듯이 사소한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떠올려지는 기억들뿐만 아니라 잊혀진 기억들까지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정화해야 합니다. 그 일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랍니다. 현자의 말에 마이클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는 형의 편만 들곤 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지요. 형과 저는 뒷마당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잘못 던진 공에 거실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선 뒷마당으로 나와서 다짜고짜 저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번 말썽이구나. 저 창문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놀라서 멀리 서 있는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이 자신이 창문을 깨트린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고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야구 글러브를 바닥에 벗어 던져버리고는 저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선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나쁜 녀석을 봤나. 세월이 지나면서도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나빠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이 모두 제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제가 똑바로 행동하지 못해서 가족들을 화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저를 많이도 비난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봐주시지 않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고 뒤에서 항상 저를 조롱하는 형이 얄미웠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탓하는 일만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일들을 떠올리게 되면 가족들과 안 좋았던 일들이 모두 다 다시 재현이 되면서 저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그때를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불행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제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니 도대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들을 어떻게 정화를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에게 그들을 용서하라, 이해하라는 말씀은 말아주십시오.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실수를 할 수 있다. 나도 어른이 되고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막막하다. 아버지도 힘들고 외로우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하는 마음도 이해하는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형도 그렇습니다. 형도 나처럼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철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만 편애받고 싶어서 나를 궁지에 몰아놓곤 했다는 생각을 하면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그 기억들을 정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이클은 깊은 좌절감이 들면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현자는 그런 마이클을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화가 시작된답니다. 나쁜 기억들을 정화하지 않으면 계속 나의 인생이 나빠지기만 할 거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자신의 과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아버지와 형과의 일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나쁜 기억으로 인해 당신의 인생은 계속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행을 멈추게 하려면 알게 모르게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나쁜 기억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으로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감정이 격해지기만 하는데 꼭 기억과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이클은 여전히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의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제 누군가로부터 뺨을 맞았지만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뺨을 맞을 때의 감각과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 감정이 더 강화되기만 합니다. 과거의 일을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떠올린다는 것은 병을 더 키우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관찰자 입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을 자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소년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한 몸으로 이루고 있던 그 감정들이 당신으로부터 비로소 분리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딱 붙어서 당신을 괴롭혀 오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 형에 대한 섭섭함, 미처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실망감 등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 감정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됩니다. 마이클은 현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를 하려 해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찰자 입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아도 그리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제3자가 되어 자신을 바라보기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마이클의 말에 현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끔찍했던 과거로 자꾸 되돌아가곤 합니다. 그 기억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안 좋았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억을 거꾸로 하기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대받은 기억들이 매 순간 떠올라서 늘 움츠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살았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많이 놀라고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밤이면 과거의 일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단 한순간만이라도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억하기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그녀는 그 나쁜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기억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가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밥을 먹었을 때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기억하는 것은 밥을 다 먹은 상태에서 밥을 먹기 전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거슬러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기억법에 대해 그녀는 처음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과거의 일이 제대로 잘 떠올려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과거의 생각들조차 제대로 떠올려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억을 거꾸로 하는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 거꾸로 기억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반복적으로 재생되던 나쁜 기억을 넘어설 수가 있었고 점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아기 때의 기억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나쁜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고 그녀의 내면에 긍정적 에너지도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그녀의 일상도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운이 풀리려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운명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면을 바꾸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나쁜 기억들을 정화해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나쁜 기억들이 정화되었을 때야 비로소 운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자가 말한 것처럼 저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던 과거에 대해 거꾸로 기억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던 나쁜 기억들이 서서히 저의 내면에서 사라져감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전보다 좀 더 잘 웃고 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도 가져보시길 기원드리면서
꿈꾸는 연금술사 파로스였습니다.